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에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전해드린 네네. 것처럼 오른쪽 귀 그리고 뺨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외신, 사진 같은 걸 종합을 해볼 때는, 유세를 못하거나 앞으로 후보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총격 사건 이후에도 지금 건재를 과시하는 제스처를 보인 걸로 봐서는 현재 이 신변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위원님 지금 네네, 트럼프 맞습니다.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이후에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면서 어떤 네네. 이제 소리를 외치고 있는 장면도 저희가 함께 확인했었는데 싸우자라고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지자들의 어떤 규합을 위한 목소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모두 지금 이 공화민주 양당의 후보들이 고령이라는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이건 바이든 전 대통령 쪽이 조금 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은. 근데 이제 총격 사건 이후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지지층 결집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상태가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상당 기간 유세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총격에 의해서 직접적인 어떤 이 상처를 심각하게 입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안상의 허점 같은 것들이 이번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유세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강화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지금 당장 유세 일정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조금 더 지금 유세 일정이 미뤄지거나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총격을 당한 이후에도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 저 화면으로도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굳건한 이미지가 앞으로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땐 이 사건 자체만으로 볼 때 이게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상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이 위해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과거 1981년에 로널드 레간 당시 대통령 이 저격 사건 같은 게 암살 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수술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들,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지지율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미수에 그쳤고, 그리고 또 현재 미국 이 국내 정치가 워낙 양극화가 되어 있고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유동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고가 발생한 펜실베니아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네,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중에 이른바 얘기하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오하이오 이런 흔히 얘기하는 경합주라고 얘기가 되죠. 경합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여기서 한번 상징적으로 유세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공화당 이 전당대회도 경합주라고 할 수가 있는 미시간주의 미러키에서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게 위너 테이크 올 각 주마다 이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합주에서 이 경합주를 둘러싼 각축이 치열하고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펜실바니아 주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세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건한 이미지가 생긴 것이 이 대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노쇠한 이미지 때문에 지금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 토론 이후에 지금 사퇴론도 나오고 했지만 사실은요, 전반적인 지지율 자체가 급격하게 1차 토론 이후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얼마만큼 건재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 후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총격 사건에도 동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굳건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유동층에 대한 유동층의 그 표심 변동이 그렇게 클 걸로 예상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그동안 밀어붙여온 고령이고 판단, 흔히 얘기하는 이 판단 능력에도 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받아보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더 우위를 부각하는데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미 대선판에서 지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힘들고요. 흔히 얘기하는 게 미 대선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해프닝을 보면 알겠지만은 4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대선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그 주위에 관심을 곤두세우는 일들이 집중시키는 일들이 앞으로 몇 번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 좀 너무들 섣부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선의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서 나는 그가 안전하고 잘 있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한 경호국에 감사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만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 미 대선에서 상대 후보의 불행에 대해서 그거를 이 다행으로 그 불행 자체를 활용하려 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주는 후보들은 없었고요. 그거 자체가 전반적인 미국의 문화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국정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기가 그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이 총기의 사용이라든가 소지에 대한 제한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고, 항상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이 더 옳았다라는 걸 지금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계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후보의 신변까지도 걱정해주는 그런 여유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 인지장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총격 사건이 발생한 CNN 보도를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NN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다루는 뉴스를 라이브로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는데요. 총격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견해가 있지만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의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녹취를 듣고 와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ried to get a hold of Donald. He's with his doctors. Apparently he's doing well. I plan on talking to them shortly.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The violence in America like this is just unheard of. It's just not appropriate. Everybody must condemn it. Okay? Mr. President, do you think this was an assassination attempt? I don't know enough to. I have an opinion, but I don't have any facts.
So I want to make sure we have all the facts before I make any more comments. Thank you. 네, 위원님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보면 암살 시도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좀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당연히 암살범 자체가 그 현장에서 사살됐기 때문에요. 이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걸 밝히는 데는 앞으로 상당 부분 시간도 소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이제 추측만 있고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암살범에 대한 어떤 그동안 개인사라든가 프로파일링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지만 지금 뭐라고 동기를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모범정답이에요. 지금 뭐 어떤 동기로 누구에 의해서 뭐 또는 어떤 게 지금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은 어떤 커렉션인 거지. 지금은 그 몇 개의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현재로는 그게 뭐 일상적이고 모범적인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네. 멘트를 보면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자리가 없고 역겹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바이든 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일관되게 주장해온 노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국내 정치도 지금 그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이 돼 왔고 분열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를 당연히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전반적인 미국 사회에 때로는 라이벌에 대한 안위까지 걱정을 할 정도로 그런 통합의 가장 적임자는 자신감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멘트 하나하나가 워낙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연설문도 조금 더 뜯어보게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이 상대 후보의 이 안전 문제를 걱정을 해주고요. 또 위로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얘기해온 비폭력의 그 문제들,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플레이 원칙 자체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어떤 동기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섣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무게중심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뷰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피습을 당했고요. 우리나라 또뿐만 아니라 독일, 덴마크, 슬로바키아 정치인과 총리도 공개 장소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암살이나 아니면 암살 시도나 공격 같은 것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권을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뭐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증오하는 자기가 혐오하는 후보자를 개인적인 행동, 그러니까 투표라는 선거라는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 폭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대중영합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또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를 또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사실 미국 대통령의 암살 시도는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암살 당한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만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무래도 케네디 대통령의 네네. 암살 사건일 텐데, 자, 이렇게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암살 시도를 당했던 그 피습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보통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네, 일단은
이 암살 사건이라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이 심시가 굳다라고 해도 굉장히 이런 시도를 접하고 나면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건재한 이미지를 과시할 수가 있다면, 그 후보에 대한 확신은 더 깊어지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 1981년에 로널드 레간, 당시 현재 대통령이었죠. 존 힐클린 주니어에 의해서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대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건재를 과시하고 복귀를 함으로써 로널드 레간 대통령 당시에 당선될 때만 해도 상당히 이미 고령이었거든요.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됐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건재가 과시됨으로써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누리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총격을 당했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한편으로 극단의 정치 또 혐오의 정치에 그만큼 물들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가 올해 선거의 해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결국은 이 갈등하고 반목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체에 대한 망각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자기랑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설득당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다수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가 얼마든지 당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진정한 이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양극화된 사회일수록 힘들거든요. 사실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요, 그다음 곧바로 권위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다시 한번 이걸 되새겨보는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종 체제들이 한번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이런 충격적인 총격 사건 그 내면에는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에서 정치적 양극화, 극단적인 이런 의견 대립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런 일까지 발생한 걸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양측 다 고정 지지층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있었던 2021년이죠. 정확히 20년과 21년에 있었던 의사당 습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지지자들이 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판이라든가 이걸 가지 못한 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거는 위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또 더 결집시키는 요인도 되고요. 이런 현상 자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이게 실적으로 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항상 지지율이 반 이상에서 과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힘 있는 정책을 펴기가 힘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진영 논리로 인해서 잠시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이 진영 논리에서 이 피해를 보는 건 당선자 자신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그리고 미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